문제는 딥시크가 챗 GPT와 달리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입력할 때 사람마다 입력 속도와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용자가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딥시크 자체의 약관을 보면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좀 과도하게 수집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BBC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위기, 한국에서 답을 찾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영국 방송사 BBC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긴급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The rise of Chinese AI chatbot DeepSeek has taken the world by storm. But it's part of a wider trend. Chinese apps are rising up the charts around the world. 딥시크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생성 AI가 과연 우리 시대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맞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BBC의 전설적인 교육 PD 소피아 브라운 윌슨입니다. 옥스포드 교육학 석사이자 BAFTA상 수상자인 그녀는 처음 한국 교육을 아시아의 또 다른 주입식 교육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초거대 AI 딥시크 DeepSeek에 대한 한국 교육계의 대응을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AI 시대의 교육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을 유명해지고 존중해달라는 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정말 고등학교 맞나요? BBC 본사 회의실. 소피아의 예상치 못한 외침에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딥시크가 공개한 수학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AI의 풀이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동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미 AI를 공부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카카오와 오픈 AI의 전략적 제휴 소식에 대해서도. 잠깐만요. 소피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AI에 지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나요? 그때 한국교육개발원장과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한국 학생들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개발한 AI 기반 학습 앱들,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그리고 이건 또 뭔가요? 1953년 사진입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소피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호롱불로 공부하던 나라가 어떻게 AI 교육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직접 가봐야겠어요. 소피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항 맞나요? 입국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AI 통역기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가 고작 11살이라고요? 안내를 맡은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합니다. 방금 본 학생은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중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AI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피아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카카오와 오픈 AI의 제휴로 개발된 교육용 AI 플랫폼이 이미 전국 학교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라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 교육은 특별하니까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호롱불 시대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첫 방문지는 서울의 한 일반 고등학교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학교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소피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교실에 메타버스 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군요. 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AI 리터러시 랩이라고 쓰인 특별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딥시크의 최신 알고리즘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 앞에서 수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소피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AI를 두려워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AI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니.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16살 민수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AI 팩트체크 프로그램입니다. 딥시크나 다른 AI가 제시하는 답변의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주죠. 오픈소스로 공개했더니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가 들어오고 있어요.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BBC 본사에서 AI의 위험성을 논하던 전문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던 문제를 한국의 10대들이 이미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카카오와 오픈 AI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AI 기술 종속을 우려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AI 생태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교실 뒤편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개발한 교육용 AI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아프리카의 한 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나누고 있어요. 한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이 부족한 나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이만큼 성장했으니까요. 소피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나눔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성훈 교수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소피아에게 건넸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의 한 시골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호롱불 하나로 시작된 겁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과서는 한 권뿐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돌려가며 읽었죠. 그마저도 너무 낡아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호롱불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고 해요. 소피아는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누런 호롱불빛 아래서도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빛들. 저기 보이시나요? 저 마을 회관이 지금은. 김 교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 그 초라한 마을 회관 자리에 15층 높이의 첨단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교육센터라는 글자가 LED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김 교수가 소피아를 안내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호롱불 하나가 유리 케이스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홀로그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호롱불로 시작된 겁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954년 이 마을 회관에서 처음 문맹퇴치 교실이 시작됐어요. 농사일 마치고 저녁이면 어른들이 모여들었죠. 달빛이 좋은 날은 달빛으로, 아니면 이 호롱불 하나의 의지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홀로그램은 그 시절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주위로 모여 앉아 기억 니은 뒤 그들 따라 쓰는 어른들의 모습이. 그때는 교과서도 부족했어요. 한 권으로 돌려가며 베꼈었죠. 까만 밤중에도 누군가는 베끼고 있었어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소피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교육개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절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 교수가 소피아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상에. 소피아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문맹 퇴치 교실이 있던 자리에는 최첨단 디지털 리터러시 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바로 여기서 한글을 배우셨대요. 10살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머니께 AI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교실 안에는 3세대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코딩을 배우는 한편 중년의 학부모들은 AI 활용법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김 교수가 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세요. 70년 전 이 자리에서 호롱불로 한글을 배우셨죠. 지금은 증손주와 함께 코딩을 배우고 계십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태블릿으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한글을 몰랐을 때는 세상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지금은 컴퓨터를 배우면서 세상이 다시 넓어지는 걸 느끼네요. 우리 증손주가 선생님이 되줬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소피아의 촬영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힘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를 잇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호롱불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정신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소피아를 서울의 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78세 할머니, 48세 어머니, 그리고 16세 고등학생. 한 가족의 3대였습니다. 저는 호롱불로 공부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아버지는 배운 만큼은 굶기지 말라고 하셨죠. 호롱불 심지를 돋우면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죠. 우리 손녀가 AI 전문가가 될 거라곤. 저는 포장마차를 했어요. 둘째 딸 김미영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장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지만 그땐 다들 그랬어요. 교육을 위해서라면. 소피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김미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포장마차를 하던 그 시절과 지금은 또 달라요. 제 딸 수진이는 글로벌 AI 기업과 협업하고 있죠. 16살 수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에 카카오와 오픈AI가 공동 개발한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저희가 제안한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채택됐거든요. 세대 간 디지털 격차요? 소피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 세대가 겪는 디지털 소외감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해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죠. 할머니가 첫 번째 테스터셨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만든 거예요. 이제는 저도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은행일도 보고 세상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네요.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김미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 앱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소피아는 서울의 한 과학고등학교 실험실에 들어서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앞에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위성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2학년 우주과학반의 프로젝트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NASA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는 실제 발사를 준비하고 있죠. 실험실 한켠에서는 학생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무언가를 열심히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독일, 프랑스, 미국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함께 실험하고 데이터를 공유하죠. 학생들의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3D 모델링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과학자처럼 자연스럽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김영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이 학교는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전기도 부족해서 발전기를 돌려가며 수업을 했죠. 교장실 벽면에는 그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판자로 지은 실험실에서 한 개의 현미경을 돌려가며 들여다보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이 학교 출신 학생들의 성과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 우리 학생들이 매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교장 선생님이 최근 신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카카오와 오픈 AI의 협력 프로젝트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20대 초반의 나이에 말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창의혁신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뉴로 러닝 시스템입니다. 17살 민준이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AI가 학습자의 뇌파를 분석해서 최적의 학습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집중력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다른 학생이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딥시크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AI가 제시하는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영국의 대학원생들도 힘겨워할 연구를 고등학생들이 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연구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급식을 먹으면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기술 자체보다 활용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봐. 더 놀라운 것은 이 토론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는 기본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매일 아침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화상 토론을 합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할 때도 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후 수업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미래기술 융합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 시연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16살 수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다른 나라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미 아프리카 5개국에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한쪽에서는 특별한 화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MIT 양자물리학과 교수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수업이었는데 놀랍게도 강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양자얽힘 현상의 새로운 패턴에 대해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 학생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MIT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결과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다음 주 학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고 싶은데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하교 시간, 소피아는 학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로 첨단 연구소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것 같으신가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과거의 어려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롱불로 공부하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에 미래를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운 거죠. 소피아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교육 혁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 교육의 힘이니까요. K-에듀테크 혁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 강남의 첨단 빌딩 단지. 소피아는 44층 높이의 건물 앞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문에는 글로벌 K-에듀 이너베이션 허브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43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교육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 이미경 박사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 미국, 독일 같은 전통적인 교육 선진국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홀로그램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세계지도 위에 반짝이는 수많은 점들. 저 점들은 현재 K-에듀테크를 도입한 전 세계의 학교들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공부하고 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글로벌 AI 교육 혁신 전시관이었습니다. 카카오와 오픈 AI의 전략적 제휴로 탄생한 최신 교육 플랫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교육 노하우와 글로벌 AI 기술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시관의 중심에는 AI 융합 교육의 미래라는 특별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교실과 연결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글로벌 클래스룸 프로젝트입니다. 이 박사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와 케냐의 시골 학교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죠. AI 동시 통역으로 언어의 장벽 없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개발한 교육용 앱으로 케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박사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니까요. 5층으로 올라가자 K-에듀 글로벌 임팩트 센터가 나왔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놀라운 통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43개국 도입, 1일 활성 사용자 1,500만 명, 개발도상국 무상 지원 프로그램 28개국, K-에듀테크 수출액 연간 50억 달러.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소피아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글로벌 체인지 메이커라고 이름 붙은 이 공간에는 K-에듀테크가 만들어낸 변화의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인도 뭄바이의 슬럼가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플랫폼으로 코딩을 배운 그녀가 이제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개발자가 되었죠. 옆 화면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한 마을 학교 이야기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기도 부족했지만 한국이 지원한 태양광 패널과 태블릿으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마을 전체가 디지털 교육의 허브가 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교육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카카오와 오픈 AI의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AI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의 김태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I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감성 AI 튜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군요.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에듀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네요. 긴급 화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BBC 본사의 중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피아의 한국 교육 특집 예고편이 영국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소피아? BBC 교육부문 총괄 디렉터 마이클이
긴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예비 리포트가 교육부는 물론 옥스브리지까지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서울의 호텔방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동안 취재한 영상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AI와 협업하며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NASA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학고,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되는 K-에듀테크, 3세대가 함께 배우는 디지털 교육 현장.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보세요. 소피아가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구의 교육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BC 경영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실제로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총장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보고했습니다. K-에듀테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특히 AI 기반 학습 분석과 글로벌 화상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소피아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교육 스타트업들을 영입하려 경쟁 중이라고 해요. 특히 17살 한국 고등학생이 개발한 AI 학습 알고리즘에 구글이 $10,000,000의 인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송 시간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프라임 타임으로 편성하죠. 영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혁신, 영국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 마이너스 가디언 BBC 특집 호롱불에서 AI까지 한국 교육의 기적 마이너스 텔레그래프 우리의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야 하는 이유 마이너스 타임즈. 특히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한국 학생들의 성취 사례였습니다. 17살 한국 고등학생, AI 윤리 가이드라인 UN 채택 한국과학고 팀, 구글 AI 챌린지 석권 K-에듀테크, 글로벌 교육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영국 교육부는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전면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피아 교육부 장관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BBC 제작국장에 전화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화상으로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나요? 런던 교육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화상 브리핑. 소피아는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교육 철학입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인간 중심의 혁신을 추구합니다. 호롱불 시대의 교육 열정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영국 교육부 장관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AI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의 교육 철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교육의 중심축이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이너스 르몽드 한국이 이끄는 미래 교육의 혁신 마이너스 뉴욕타임스 AI 시대 한국에서 답을 찾다 마이너스 슈피겔. 소피아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LED 간판 사이로 한 학원 건물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육에 열정을 쏟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국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었던 거죠. 물론이죠. 기존 텍스트의 문체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7장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7장의 초안입니다. 소피아의 귀국 후 한국의 교육혁신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BBC의 특집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시청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K-EDUTECH 레볼루션 KEDUTCHREVOLUTION 해시태그가 트렌딩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계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강대국들이 한국의 교육 모델을 배우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MIT, 영국의 옥스브리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들이 한국의 K-에듀테크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 갇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준호 원장의 말처럼 한국은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세대 융합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AI 코딩을 배우고 청소년들이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돕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미디어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UN 교육특별위원회는 한국의 교육 모델을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무상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카카오와 오픈AI의 전략적 제휴로 탄생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문화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은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 선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혁신입니다. 카카오 AI 연구소의 이재원 소장은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모델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7살 고등학생 김민수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는 전 세계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구글은 $10,000,000의 인수 제안을 했지만 김민수는 이 연구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호롱불 시대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육의 놀라운 혁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정말 가슴 뭉클하셨죠? 제가 보여드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 분명 큰 복과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화이팅!